온몸에 전해지는 지독한 고통에 난 정신을 차렸다. 마치 누구에게 두들겨 맞은 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 게다가 심각한 두통 때문에 눈조차 뜨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난 손을 들어 머리를 감싸 안고 천천히 숨을 내뱉었다. 느껴지는 감각을 보니 지금 난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있는 것 같았다. 이 상황이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지만 우선 당장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기로 했다. 먼저 여기가 어디인지 확인해야 했다. 난 크게 한숨을 뱉어내고는 천천히 눈을 떴다. 하지만 이곳은 칠흑 같은 어둠만 있을 뿐 분명 난 지금 눈을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창문조차 없는 곳인 것 같았다. 오랫도록 방치된 건물 특유의 냄새로 봐서는 폐 창고일지도 몰랐다. 이곳이 어디인지 기억해내려 했지만 도저히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았다. 장소뿐만이 아니었다. 깨질 것 같은 머리를 부여잡고는 차분히 생각에 잠겼다. 왜 이곳에 있는지, 나는 왜 부상을 당한 건지, 심지어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아무래도 어떠한 이유로 인해 일시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듯했다. 주변을 둘러보고 싶었지만 끔찍한 고통 때문에 일어나지 못했다. 당장 지금은 이곳을 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하고는 일단 휴식을 취하기로 하고 다시금 눈을 감았다. 아픈 머리를 부여잡으며 기억을 떠올리려 애를 썼다. 그리고 그 순간 내 귀에 희미한 소음이 들렸다. 갑자기 들려온 소리에 잔뜩 긴장했다. 그리고는 재빨리 소리가 났던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두운 데다가 방이 꽤 넓었던 탓에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 공포심은 더 커져갔다. 난 침을 삼키고 어둠 속을 응시하며 귀를 기울였다. 헌데 그 소리는 마치 거친 짐승의 숨소리처럼 들렸다. 어떻게 들어보면 고양이의 숨소리 같기도 했지만 분명 고양이는 아니었다. 적어도 그것보다 몇 배는 커다란 짐승인 것 같았다. 등줄기로 땀이 흐르는 걸 느끼며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온몸에서 느껴지는 끔찍한 고통을 이를 세게 깨물며 버텨내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발을 휘저어 간신히 벽을 짚었다. 저기 건너편에 있는 것은 사람인지 짐승인지 지금의 나로선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왠지 나에게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난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손으로 벽을 더듬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부터 들키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이 시간이 그리 많진 않을 것 같았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면서 움직이다 보니 체력 소모가 상당히 심했다. 숨이 거칠어지는 것을 간신히 참고는 한 걸음씩 조심스레 움직이던 그때 내 발에 무언가 밟혔다. 심장이 떨어질 듯한 느낌에 난 급히 헛발음을 들이키며 귀를 기울였다. 다행히도 방 건너편의 무언가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지속적으로 거친 숨소리만 내뱉을 뿐이었다. 왠지 어둠 속에 숨어 날 조용히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등골이 오싹했다. 고개를 흔들며 섬뜩감을 털어버린 난 다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발에 밟힌 것을 집어들었다. 사람의 신발이었다. 헌데 이 신발은 마치 방금 전까지 사람이 신고 있었던 것처럼 따뜻했다.
그리고 끈적한 무언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어둠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손의 촉감과 역한 냄새 때문에 액체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사람의 피였다.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신발을 멀리 던져버릴 뻔했지만 간신히 참아내었다.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신발을 내려놓으며 손에 묻은 피를 내 옷에 닦았다. 마치 벌레라도 만진 것 같은 소름 끼치는 느낌이었다. 피에 젖은 신발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끔찍한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저 건너편에 있는 것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어쩌면 내 상상 이상으로 끔찍한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무시무시한 괴물. 그리고 어쩌면 난 저 괴물의 먹잇감으로서 여기에 갇혀 있는지도 모른다. 난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게다가 다친 몸 때문인지 이미 체력으로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하늘이 날 도왔다. 얼마 가지 않아서 낡은 손잡이가 달린 문이 만져졌다. 다행히도 잠겨있지 않은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었다. 낡은 문이 열리는 소음에 난 숨을 죽이고서 귀를 기울였다. 어둠 속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난 크게 안도하며 문을 빠져나가려는 그때 숨이 턱하고 막히는 섬뜩함이 몰려왔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게 이상했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친 숨소리가 계속 날 괴롭혔었다. 지금 이 상황은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이내 머리칼이 곤두서는 느낌과 함께 내 바로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질척한 느낌의 무언가가 내 목덜미에 닿는다고 생각한 그 순간 난 크게 비명을 지르며 냅다 밖으로 뛰쳐나갔다. 몇 번씩 벽에 부딪혔고 몇 번씩 바닥을 굴렀다. 분명 건물을 빠져나온 듯 했지만 여전히 사방은 어둠 속으로 가득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잠시. 난 끔찍한 고통에 바닥에 쓰러졌다. 성취하는 몸이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다. 가쁜 숨을 뱉어내며 간신히 일어서려 했지만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침대에 누워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내 팔과 다리는 침대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게다가 구타를 당한 듯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왔다. 난 차분히 상황을 파악했다. 먼저 이곳은 병원이거나 그 비슷한 곳일 것이다.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나는 걸 보니 그건 분명했다. 그리고 팔과 다리가 묶여있는 것을 보니 합법적이지 않은 장소일지도 모른다. 잠깐만. 거기에 생각이 미친 난 끔찍한 생각에 빠져들고 말았다. 이전에 내가 있었던 창고, 어쩌면 사람들을 가둬두는 곳일지도? 지나가던 사람을 폭행해서 기절시킨 뒤 창고로 옮긴다. 이곳으로 옮긴 다음 수술대에 올린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누군가 안으로 들었다. 잔뜩 긴장한 채 소리가 난 곳을 경계했다. 정신이 좀 드십니까? 중후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다.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골절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게다가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하마터면 시력을 완전히 잃으실 뻔하셨습니다. 남자의 말에 내 눈으로 안대가 씌어져 있다는 걸 기억했다. 그리고 창고에서 깨어났을 때 이상할 정도로 어두웠던 것도 말이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아마 며칠 뒤면 붕대도 풀고 앞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팔과 다리의 깁스를 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아무래도 내가 오해를 한 것 같았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병원이고 난 치료를 받고 있을 뿐이었다. 상상조차 하지 못할 끔찍한 일에 휘말린 것이라 생각했는데 너무나 다행히도 최악의 상황은 아닌 듯하다.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걸 어떤 분이 발견했습니다. 제가 상태를 좀 보니까 교통사고로 당하신 것 같네요. 몸에 골절도 많고 뇌 충격도 상당히 심했습니다. 뇌진탕 증세도 있을 것 같은데 기억은 잘 나십니까? 의사의 질문에 난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다. 창고에서 앞만 기억하려 노력해봐도 기억나지 않았던 것들이 조금씩 기억나기 시작했다. 내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사는지, 직업이 무엇인지는 물론 어젯밤 있었던 일까지 전부 기억했다. 난 늦은 새벽 고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등에 들쳐매고 응급실로 달려가고 있었다. 초조함과 불안감에 급하게 길을 건너려 한 것이 실수였다. 운전자는 길을 건너고 있는 아내를 등에 업은 날 보지 못했고 나는 그 차를 피하지 못했다. 그러다 술 냄새를 풍기는 운전자가 나와 아내를 차에 싣는 것이 내 마지막 기억이었다. 정신을 잃기 전 그 운전자는 아내와 나를 병원으로 데려가 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운전자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던 모양이다. 아내와 내가 죽었다고 멋대로 단정지은 그 운전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시체를 유기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장소는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버려진 공장이었다. 바로 내가 끼워놨던 그곳 말이다. 잠깐만, 그러면 내 아내는? 그러다 문득 기억이 떠올랐다. 설마 어둠 속에서 보았던 그 짐승의 정체는 아내였단 말인가? 의사가 내게 말을 걸어왔지만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난 고열로 인한 가쁜 숨을 내쉬면서도 나를 보며 웃어주던 아내의 얼굴을 떠올릴 뿐이었다.